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지혜원 대표 왕지원입니다. 이번 발표는 반려동물 AI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사료 제조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1년부터 개인 사업을 처음 시작으로 2016년 법인 설립, 그리고 현재 2021년까지 그 반려동물 산업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11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매년 연평균 성장률 20.4%로 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입하고 제조하는 브랜드 12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배경,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개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화 전략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네. 서울연구소 통계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 관리 비용 과다에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 이제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은데요. 이 질병 치료비는 사실 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이슈 부분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은 어떻게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질병은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반려동물은 영양 불균형 및 유전에서 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반려동물의 그 한 가지 이제 소비자들이 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예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반려견용 젤리 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료와 등록 성분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조단백질은 1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체 단백질 함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밑에 단백질 함량 계산에 의해서 77%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권장량은 36% 이하로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권장량에 비해서 2배가 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장병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 유전적으로 신장병에 이제 약한 이제 종들은 매우 위험한 계속 이 제품을 계속 먹였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알더라도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동물병원 방문 없이 영양학 수의사가 비대면으로 영양학 솔루션을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푸드라고 합니다. 저희 푸드의 목표와 내용입니다. 저희 푸드는 총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맞춤 사료 솔루션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2단계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솔루션을 정기 배송 사업화시킨 거고, 3단계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맞춤 사료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푸드의 가장 중요한 1단계 맞춤 사료 솔루션은 이 수의 영양학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별 수의사 진단 매칭 기술과 같이 이 기술들을 이식할 커머스 플랫폼도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기술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용자들이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품종을 기반으로 유전적인 질병을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필요 영양소들을 추출하게 되고 각 필요 영양소들을 최적의 함량값을 계산해서 이 사료들마다 성분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점수화시킨 이 추천된 사료를 소비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수의사가 사전에 진단한 36만 가지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제품을 솔루션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품종, 성별, 나이, 몸무게, 임신 여부, 알러지, 알갱이 크기, 그리고 기존 질병까지 8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이 품종에 따른 유전적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종과 성별, 몸무게, 체중에 대한 비만 여부를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나이와 임신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유전적 질병 분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반려견, 반려묘 중에 반려견 184종 그리고 반려묘 50종을 완벽하게 분류해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품종을 기반으로 24개 그리고 20개 이렇게 질병 그룹을 분류하였고, 여기서 영양학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 52개와 22개를 분석해서 질병별 필요 영양소와 그 함량 수치들을 1차적으로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왼쪽에 보시면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티즈도 있는데요. 리트리버는 유전적 질병으로 피부염과 백내장 그리고 관절 형성 부전이라는 병이 있고요. 말티즈는 무릎 골탈골, 말레세지아 감염, 결막염이라는 유전적 질병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은 이 동물병원, 오른쪽에 보시는 동물병원 내원 이후에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 뜻은 사실 유전적 질병이 이제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내원하는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리트리버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리트리버의 백내장은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5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백내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내장의 질병 발병 이유는 이 비만과 당뇨, 그리고 영양 불균형, 그리고 노화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병마다 발병 이유를 복합적인 이유를 모두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백내장의 경우에는 비만, 당뇨,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영양소별로 모두 다 거기에 맞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 그래서 눈 건강에 중요하고 좋다는 루테인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과는 저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 중에 필요 영양소 추출입니다. 저희는 총 37가지의 영양소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의의 기준은 미국 동물사료 표준 비영리 기구인 아프코와 그리고 유럽 기준인 페디아프를 기준으로 저희는 이 필수 영양소 37가지 영양소를 정의했습니다. 이 37가지 영양소를 정의한 후에는 각 반려동물별 이상적인 영양소 함량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앞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방사형 차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필수 영양소 차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미네랄 차트입니다. 먼저 빨간 선은 이 함량값의 최소화를 보여주는 거고, 진한 파란색은 이제 그 함량 수치 최대값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 값을 토대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적합한 함량 수치를 계산한 그 표시가 그 밝은 하늘색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료를 추천할 때 이 밝은 하늘색 선을 기본으로 가장 적합한 사료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항목은 영양제나 간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이 수의사 진단 매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 셋을 가지고 수의사가 사전에 진단한 36만 가지의 데이터를 매칭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전적 질병에 대한 어떠한 영양소나 그리고 그 영양소들이나 비타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왜 비만이 되고 왜 이 사료가 적합하고 이 사료가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입니다. 즉 비대면으로 수의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영양학 솔루션 알고리즘과 이 수의사 진단 매칭 기술을 이식할 커머스를 동시에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과 관리자 플랫폼을 테스트 중이고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iOS 개발과 웹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이 푸드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에서 활용을 할 때 반려동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수의사 영양학 솔루션을 받기까지 즉 그 총 분석 속도는 3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영양 솔루션을 평생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양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기존에 먹이던 이제 사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료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입력을 하면 기존에 먹이던 사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더 과다인지 최소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의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는 2019년부터 이 푸드라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알고리즘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까지 전부 완료하였고요. 현재 지금 테스트 기간 중으로 5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벽 배송 그리고 당일 배송도 올해 안에 다 상용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1:1 맞춤형 초개인화 사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푸드 상표 출원과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모든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것을 다 특허 출원하였으며 현재 출원된 지식 재산권을 바탕으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1,200여 가지의 사료 영양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신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영양학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5명밖에 없는 영양학 수의사 중 한 명인 김정민 수의사와 이 푸드를 같이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하고자 하는 신념을 이제 모든 동료들과 같이 공유하고요. 그것을 믿는 전문성을 가진 멤버들과 같이 이 푸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전략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이 시장이 핫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2027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6조 원까지 성장할 경우에는 국내 커피 시장과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펫푸드 온라인 시장이 정말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비대면 수의사 영양학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 커머스 펫푸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진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 전체 시장에서 이 사료와 간식을 합치면 5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료는 한 약 500여 가지가 됩니다. 정말 이 사료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 사료를 어떤 거를 먹여야 될지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를 알고 이제 구매를 했다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 실패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사료 선택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수의사가 사료를 추천을 해주면 대부분 이 수의사가 추천해주는 사료로 이제 변경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통계를 봤을 때 푸드는 고객의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고 이렇게 충분히 저희는 이 시장에서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드의 주요 경쟁사는 어디인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먼저 해외 추이닷컴은 5조 원 넘는 규모를 자랑할 만큼 가장 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쿠팡과 펫프렌즈가 압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펫프렌즈 역시 쿠팡과 같은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는 수익 영향학 기반으로 정확한 분석과 맞춤형 제품을 취급하는 버티컬 커머스로 이 포지셔닝을 쿠팡과 펫프렌즈와 다르게 갑니다. 저희는 특히 1대1 초개인화 플랫폼으로 최근 소비 트렌드가 바로 전문 커머스와 신뢰성 있는 소비자 간에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기존의 강자들과 다른 포지셔닝으로 시장에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독점 수입 브랜드라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PB 제품들, 그리고 이런 맞춤 구성, 그리고 추천 배송 서비스는 저희 푸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기존 업체들과 다르게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 영향학 기반으로 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적 차이를 두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CU 등 이렇게 빅플레이어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의 12개 대리점을 통해서 동물병원 애견샵에도 약 전국에 1,500군데에 지금 저희 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는 쿠팡, 마켓컬리 등 이런 온라인 강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자사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드를 상용화하고 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저희 푸드를 마케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커머스에 종속되지 않고 영양학 분석 솔루션을 키오스크화해서 다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키오스크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동물병원은 굉장히 평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반려동물 용품들은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푸드는 이러한 한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은 수의사들이 추천해주는 사료나 영양제들을 일일이 동물병원에서 사서 무겁게 집에 가져가지 않고 바로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프라인 펫샵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펫샵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과 다르게 전문성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온라인 펫샵에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고객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제품들을 충분히 추천받을 수 있고, 이 역시 무겁지 않게 집 앞에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와 또 한 가지 사업 다각화로 저희의 기술 독립성 연장생산에 있는 기술의 핵심 코어를 API 킷값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필요하는 해외 수요 업체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 계획을 통해서 저희는 2026년 1,250억이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올해 서비스를 출시하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PB 제품을 확대해서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알고리즘을 더 고도화를 하고요. 2024년에는 키오스크 사업화, 그리고 API 사업화를 진행할 것이며, 2025년에는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해서 물론 반려동물을 키웠지만, 지금 현재는 유기묘도 키우고, 그리고 강아지도 한 10여 년 정도 키웠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기술이 저 같은 반려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의 가장 사업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기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단체나 협회에도 이제 많은 후원과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렇게 이제 유기견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결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소망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